네, 한겨레가 만드는 토요일의 특별한 팟캐스트 최성진 허재현의 토요팟인데요. 처음에 토요일에 특별한 팟캐스트라고 했는데 오늘 저희가 월요일에 긴급 편성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일종의 저희로서는 처음 시도해보는 이 토요팟 번외편인 셈인데요. 오늘 조금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이 토요팟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허재현 기자가 직접 소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허재현입니다. 번외편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한겨레 신문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그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엄청 났었죠. 네, 그때 이제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중국 정부가 조작이 맞다 이렇게 회신 공문을 한국의 재판부에 보냈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이 취재를 해오면서 사실은 이제 유우성 씨, 예전에 서울시 공무원 서울시 공무원이셨던 간첩이셨던 게 아니고 네. 아무래도 이분을 직접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대화를 좀 나눠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유우성 씨를 제가 급히 모셨는데, 지금 앞에 우리 유우성 씨가 좀 어두운 얼굴로 앉아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우성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우성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원래 약간은 조금 이렇게 농담도 좀 많이 하고 그런 방송이에요. 그래서 이제 청취자들이 지루해하지 않게 이 시사를 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는데, 제가 사실 오늘은 좀 농담하기가 좀 많이 어렵네요, 사실. 그리고 평소랑 많이 다르네요. 웃을 수가 없는 사건이잖아요. 사실 우리 우성 씨를 앞에다 두고 그렇죠. 농담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성 씨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일단 그거부터 좀. 예, 1심 8월 22일 날에 1심이 끝났고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 좀 병원 다니면 치료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로 변호사님 사무실에 거의 매일 나가서 이제 그 자료를 보고 이제 그 계속 항소심에 자료들을 나오는 거 있으니까 체크하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으면 제가 또 이제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변호사님하고 토론하고 주로 그렇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거의 그 하루 일과의 거의 전부를 이 사건 뒤치다거리에 쓰고 있는 셈이네요. 1년이 넘게 지금 이분이 이러고 계시고 1년 동안 지금 탕감을 못하고 지금 그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그때 그 받으셨던 심리적 충격 때문에 가시는 건가요, 지금도? 그 구치소 있을 때부터 이제 그 약간 우울증이 심해서 이제 구치소에서 우울증 약을 계속 먹고 있었고요. 원래 우울증은 없으셨었던 거죠? 이제 사건을 그 앞으로부터 보게 되면 이제 제가 1월 달에 2013년 1월 10일 날 체포됐고, 그러면서 구치소에서 쭉 있다가 3월 4일 날에 본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이제 증거보존이라는 그런 그 절차를 밟죠. 가려 씨가 이제 중국에 그래서 제가 쫓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제가 그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때 끊임없이 요구를 했던 게 이 모든 게 거짓말이다. 이럴 수가 없다. 이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문제다. 더구나 제 동생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나는 못 믿겠다. 동생하고 대질신문을 시켜달라고, 그 대질신문을 그렇죠. 유가려 씨가 동생인데 오빠가 간첩이다, 보이부가 보낸. 그리고 나도 보이부가 보내서 여기 왔다. 이렇게 자백했다. 그거죠? 그래, 그 말이 제가 제 동생이 말했다고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얘기했다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동생과 예를 들게 되면 카메라를 다 갖다 놓고 그냥 대지를 하면 진실이 뭔가 나오지 않나. 그리고 또 그 얘기한 부분에서 이제 북한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기간에 정확히 중국에 있었으며 또는 또 다른 곳에 있었고 누구랑 같이 있었다. 그 친구를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중국 가에서도 한국에서 전화 통화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진도 남은 거 제 컴퓨터 있으니까 그걸 이제 찾아보게 되면 정확히 그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그 수사기관에서 계속 그 얘기를 끝없이 했어요. 근데 저의 그런 의견 같은 게 그렇게 받아 안 지더라고요. 결국에는 제가 그 검찰에 넘어가게 됐고요. 검찰에 넘어가서도 똑같은 말을 제가 반복을 했고, 동생하고 단 한 번이라도 대질 신문을 하게 되게 되면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가짜인지 그게 진실이 판결이 금방 드러나니까. 그리고 솔직히 그때 저 혼자 움직인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
저를 보고 네. 또 증인들이 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진실을 들어보게 되면 이 거짓말 사건이라는 걸 금방 드러날 거다고 네.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결국은 대질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자, 당연히 요구하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그렇죠. 50일 가깝게 결국은 조사를 했는데요. 네. 그 50일 동안 계속 부단히 요구했는데 변호사님들도 요구했고 그래서 특히 이제 검찰 단계에서는 그 이제 제가 끝없이 요구를 하니까 이제 변호사님들이 그러면 정안 대지를 안 시키게 되면 뭐 우린 변호사이니까 합법적으로 뭐 이제 피고인을 적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님이니까 그러면 합심센터에 찾아가서 유가려 씨를 우리가 직접 만나겠다. 뭐 대지를 안 시키게 되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뭐가 진실인가? 우리도 알아야 될 그 권한이 있다고 변호사님들이 그 합심센터란 곳을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근데 다 거절당했습니다. 예. 그렇죠. 기소될 때까지. 네. 이제 그런 과정, 그런 수사를 겪으면서 네. 그 원래는 없었던 우울증까지 찾아온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네. 제가 절망하게 됐고요. 네. 이거는 한마디로 사건이 진실을 뭐 어떤 거라 중요한 거 아니라 이건 뭐 제 얘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네. 제 얘기를 들어줘야 뭐 어떤 게 진짜고 가짜고 이게 판명 나서 진짜만 나중에 기소가 되고 이게 사실은 사건이 뭐 어떤 글쎄 저는 뭐 이제 검찰 쪽이나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수사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한쪽 얘기만 듣고 이게 기소가 이렇게 되는지 그런 것 자체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뭐 2월 27일 날 경에 그 기소가 됐고 그 언론에서도 크게 나왔죠. 잘렸죠. 그리고 예. 네. 잠깐만요, 우성 씨. 예. 그 유성 씨한테 이제 우울증 전에도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말씀이 길어졌는데 쏟아지는 거죠. 그럴 수밖에 너무 없어요. 이해를 해요. 예, 워낙에 쌓인 황당한 게 일을 한국에 와서 많으니까. 겪었으니까 예, 이해를 하는데 예. 잠깐 정리를 하면 이제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시작된 게 2013년 1월 10일이었고 예. 기소가 이제 2월 27일 날 이루어졌고 예. 재판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약간 처음 듣는 청취자들은 생소할 수 있는 이름이 나왔는데 유가려 씨가 나왔어요. 네. 유가려 씨는 유우성 씨의 이제 지금 여동생입니다. 예. 네. 동생이죠. 여동생입니다. 그 동생이 증언을 한 내용, 예. 우리 오빠인 유우성 씨는 간첩이 맞다. 북한 그 보위부에서 보낸 간첩이 맞다. 이렇게 증언을 했던 게 검찰 수사 단계에서 결정적인 진술 증거로 채택이 돼서 기소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성 씨는 너무 답답해갖고 내 동생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는데 네. 동생이라도 한번 만나게 해달라, 대질신문 하게 해달라 했는데 이제 그걸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런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우울증이 온 거죠. 예, 거기서부터 우울증이 계속 이제 생기게 되고 시간이 그래요. 오르니까 더 심해지고 유가려 씨가 뭐 왜 그런 이야기를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을까? 뭐 사실 이제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면 일단 허재영 국정원에서 직접 유가려 씨를 만나고 만났었죠. 왔죠. 저기 중국에 가서 중국에 가서. 만나서 와서 기사로 이미 전해드렸습니다만 뭐 이것도 사실 조사가 필요합니다. 예, 국정원에서 유가려 씨를 폭행하고 네. 굉장히 고문에 가까운 수사를 해서 유가려 씨가 마지못해서 그걸 벗어나고 싶어서 오빠가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이 역시도 지금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증거 위조 사건뿐만 아니라 이 역시도 사실은 정확히 좀 조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강압적 수사가 있었다라는 게 유가려 씨의 증언이었고 또 네. 그 내용은 그 허재영 기자가 2013년 12월 20일쯤이었나요? 그때 네. 토요판을 통해서 또 상세하게 두 개 지면에 걸쳐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네. 예, 계속 해주시죠. 네, 뭐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재판이 진행됐는데 다행스럽게도 유우성 씨 예. 입장에선 다행스럽게도 작년 8월에 예.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예, 1심 무죄 판결이 나왔죠. 네, 일단 유가려 씨의 자백이 일단 이게 뒤흔들리게 되면서 유가려 씨가 그걸 뒤집었어요. 예, 오빠가 진술의 이제 신뢰성, 일관성이 부족하다. 이제 그렇죠. 법원의 판단이었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또 결정적 증거가 변호사들로부터 하나가 나왔습니다. 바로 재작년 설에 검찰은 유우성 씨가 북한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그러나 유우성 씨가 그때 사실은 그날 설에
가족들과 함께 중국에 있었던 것이 사진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서 네네. 결정적으로 검찰의 공소 사실이 막 이것저것 다 뒤흔들리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사실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걸로 사실 보였어요. 그렇죠. 네. 근데 검찰이 또 항소를 하면서 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는 거죠. 항소를 해서 당연히 항소를 할 걸로 사실은 생각은 했는데 항소를 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합니다. 그게 이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네. 애초에 이제 유우성 씨를 2월 27일 날 작년에 한 이제 1년 전이죠. 네. 그때 기소를 할 때 내세웠던 그 두 가지 주요 증거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의 증언, 네. 우리 오빠는 간첩이다라는 증언, 그거 하나랑 그 유우성 씨가 그 뭐월 뭐일 그 언제 그 북한에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 근데 네. 그 유가려 씨 동생의 증언은 이미 지금 번복을 한 상황이고 네. 허재영 기자를 그 만나서도 직접 네. 그리고 또 심리 과정에서도 그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네. 그 증거로 삼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 해서 이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던 것이고 네. 네. 기각했던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북한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증거는 그 시간에 중국에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 그 유력한 증거 두 가지가 다 모두 다 그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할 수 있었던 좀 검찰의 그 패기가 저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네. 어쨌든 물적 증거를 하나 제출합니다. 새로운 증거를 가져왔다면서요. 네네. 그게 이제 바로 유성 씨가 중국과 북한을 드나들 때 이제 발급받았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 출입경 기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문제의 이제 출입경 기록이죠. 네, 이제 출입국 기록을 이제 중국에서는 출입경 기록이라고 부르는데요. 네네. 그 출입경 기록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일단 우성 씨는 근데 이걸 또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또 우성 씨의 또 스토리를 조금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네네. 우성 씨는 2004년 3월에 탈북한 이후에 그죠? 맞죠, 예. 우성 씨? 그러고 나서 단 한 번도 북한에 갔다 온 적이 없느냐? 사실 또 그건 아닙니다. 네. 이거를 좀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이런 온갖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빌미가 되는데 그렇죠. 한 그걸 번도 우성 씨가 좀 직접 소개해 주시죠. 2006년 5월 23일 날 북한에 결국 한번 들어가시죠? 예. 네, 그게 북한에 뭡니까? 한번 들어가 네. 그때 그 이제 뭐 그 대한민국에 많은 이제 그 탈북자들이 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많이 있죠. 예,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도 막 가족이 다 그때 당시는 북한에 있었고 제가 혼자 한국에서 살았거든요. 네. 이제 가끔 어머니하고 가족들하고 안부 전화로 통화를 합니다. 안부 전화로 통화를 하는데 그때 역시 5월 21일경에 제가 엄마하고 전화 통화를 2006년 5월 2006년 네. 5월 21일길에 엄마하고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근데 전화 통화로 엄마 뭐 내가 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통화하다가 갑자기 엄마 전화가 끊기는 겁니다. 전화 통화를 어디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서 했다는 거죠. 아니죠. 중국 국경 근처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한국에서 전화를 하게 되게 되면 북한에서 전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보게 되면 배를 타고 나가지 않습니까? 네네. 배를 타고 나가면 육지에서 벗어진다고 해가지고 휴대폰 신호가 네. 육지하고 바다 사이에서 딱 끊기는 건 아닙니다. 네. 배를 타고 어느 정도 멀리 나가도 휴대폰 신호는 계속 잡히거든요. 맞아요. 기지국이 기지국이 이탈하기 전까지는. 이탈하기 전. 그래서 뭐 제가 살던 고향은 그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인접 가까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죠. 아주 그러니까 가깝죠. 아주 해령시. 가까운 네. 아주 가까운 곳이어서 뭐 예를 들게 되면 중국에서 중국 휴대폰을 사 가지고 북한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중국의 신호를 받아서 북한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게 뭐 거의 뭐 국경 영서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자 왜 종종 탈북자들께서 나와서 이제 한국에서 만든 그 매체들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네. 매체. 네. 이런 데서 남북 간의 이제 주요 현안들이 있을 때 네. 한국에서 종종 북한 쪽으로 통화를 시도해요. 그래서 그 북한 북중 혹은 그래요. 북러 인접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반응을 네. 듣기도 하죠. 뭐 자주 통화하는 건 아니고요. 네. 가끔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이제 엄마 걱정되니까 네. 서로 이제 내가 하고 싶을 때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거기서 일방적으로 저한테 전화를 옵니다. 이제 그
전화를 오게 되면 제가 전화를 받고 네. 뭐 잠깐 한 1, 2분 정도만 얘기하고 끊고 그러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역시 뭐 안부 전화로 통화하는데 갑자기 엄마 전화가 끊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는 무슨 일인지 모르죠. 네. 아무튼 예감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까지도 연락을 계속 없는 겁니다. 어머니한테서. 그래서 내가 너무 조급해가지고 중국에 계신 친척들한테 연락을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하루 전에 전화 통화를 하다가 북한에 있는 보위부 그 사람들이 탐지기를 들고 다니다가 우리 집에 전화 신호가 잡히니까 집안에 들어가서 엄마 보고 휴대폰 내놔라, 가만 안 두겠다, 휴대폰 내놔라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서 어머니가 이제 심장이 평상시 안 좋았는데요. 거기서 심장 마비로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충격이 너무 컸고 뭐 결국에는 뭐 어떻게 쟤는 뭐 죄인인 거죠. 제가 엄마로 돌아간 게 한 것 같아서 네. 제가 그때 바로 중국으로 갔고요. 네.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 있는 친척분들이 몇 분이랑 같이 중국에서 통행증을 발급받은 겁니다. 그 북한을 갔다 올 수 말하자면 뭐 한국에서 중국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것처럼 중국에서 북한을 갈 수 있는 일회용 통행증을 그 중국에서 제공받습니다. 네. 그 통행증을 가지고 정확히 5월 23일 날에 북한을 나가게 됩니다. 북한으로 그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들어갔다가 거기서 4박 5일 동안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같이 나갔는데요. 친척분들이 여러 명이 같이 나갔다가 그분들과 같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7일 날에. 네. 자, 탈북자가 사실 북한에 다시 들어가면 그건 안 돼요, 법적으로. 예, 그러면 안 불법입니다. 되지만 그러나 예. 사실 인륜적으로 봤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 치르러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유성 씨? 그리고 그렇게 돌아와서 제가 2008년도 말부터 그 이제 북한 그때 갔다 온 것 때문에 네. 국가보안법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그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도대체 유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시작해서 조사를 쫙 하고 2009년도부터 제가 국정원 조사, 뭐 경찰청,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받고 나서 그 후에 또 다시 갔다 온 적이 있는지 없는지라든가 뭐 제가 물론 제 휴대폰이라든가 제 집에 가택 수색 가서 제 컴퓨터 제 집안에 거 다 그때 수색을 했죠. 네. 그렇게 해서 1년 넘게 조사를 받고 나서 2010년 7월 달에 최종적으로 남북 교류 협력 위반이라는 네. 그걸로 협력법 위반. 네. 네. 그걸로 해 가지고 끝났거든요. 그때. 그래서 저도 검찰로부터 남북 교류 받았고. 협력법이라는 거는 그 탈북자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이제 한국 국적의 국민들은 북한 주민과의 접촉이라든지 북한으로 들어가는 건 당연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모두 남북 교류 협력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긴 하죠. 네, 제가 어떤 처벌 받았습니까? 제가 그때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무혐의 처리돼가지고 그때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때. 그랬군요. 그리고 저만 그렇게 뭐 남북교류법으로 처벌받은 게 아니고요.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들이 솔직히 북한에 있는 뭐 자기 아내라든가 자기 자식을 구려와서 갔다 왔다 해가지고 남북교류 협력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군요. 예.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사실 그냥 끝나는 사건인데 엉뚱하게도 그때 그 북한에 방문했을 때 이 검찰 주장입니다. 너 북한 보위부에 이렇게 설득돼 가지고 너 간첩질 좀 해봐라. 그래야 니네 가족들이 여기서 먹고 산다. 이렇게 회유당해 가지고 유성 씨가 고문 받고 막 구타당하고 막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설득돼 가지고 남한에 내려왔다. 그러고 나서 서울시 공무원까지 됐다. 이게 검찰이 주장해 왔던 그런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이 유성 씨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그 정확히 내용은 그 어떻게 됐냐면요. 처음에 이제 그 기소하기 전까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06년도에 뭐 이렇게 그 보위부에 뭐 포섭된 게 아니라 2007년도에 포섭됐다고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2006년도로 또 이게 사실 이 포섭 시점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조사할 때. 그러다가 2006년도 어머니 장례를 갔다 왔다가 다시 북한에 나가서 이제 27일 날에 나갔다가 6월 10일 날에 다시 나온 그 기간에 이제 포섭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갈 때는 어머니 장례를 그냥 무사히 치료 갔다 왔고 그거는 전혀 상관없는 거고
근데 다시 들어갔다고 지금 음. 검찰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검찰 주장으로는 뭐 다시 가족이 그리워서 갔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막 뭔가 이렇게 검찰 공소장에 써 있는데 그래서 그 핵심은 그거죠. 그 2004년 3월달에 유우성 씨가 처음으로 이제 북한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다음에 예. 2006년 5월 27일 날, 그 5월 23일 날 들어가서 2006년 5월 27일 날 나온 3박 4일 일정을 거치고 나온 곡에 북한을 탈북한 다음에 북한에 갔다 온 거의 유일한 그 북한 왕래였는데 지금 검찰은 유우성 씨를 뭐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를 하면서 그 2006년 5월 달 그때가 한 번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북한을 드나들었다라고 예, 주장을 하는 거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이 뭐냐면 이제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 갔다 왔다는 거예요. 2006년도 5월 23일에 나갔다 27일 날에 들어왔는데 중국으로 다시 나왔다가? 27일 날에 나와서 50분 만에 다시 들어갔다가 6월 10일 나왔다. 근데 처음에 들어온 거는 이 사건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리고 그거는 유우성 씨의 말이나 검찰의 주장이나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거죠. 예, 그게는 이미 끝났고 이 끝난 사건하고 거고. 아무 상관도 음. 없고 그 다음에 들어간 게가 쟁점이 되고 있어요. 문제가 5월 되는 건 27일부터 6월 10일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렇죠. 네, 2006년 그때는 유우성 씨는 들어간 적이 없다.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네. 갔다 왔다. 네, 실제로 없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중국에서 막 수두도 앓고 막 이래요. 예, 그 나왔다가 진단서도 그게 다 증거가 나왔고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제 추적 60분에 보게 되게 되면 그 KBS 예. 시사보도 프로그램. 예, 거기에서 이제 2006년도 제가 그 친척집에 머물렀다가 그리고 그 장춘에 갔다가 북경에서 수두를 앓으면서 병원에서 이제 진단서도 받고 뭐 네. 치료했던 부분을 그에 대한 내용들을 다 확인을 병원에 했고요. 했던 거죠. 찾아가지고 다 예.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소재지가 확인이 돼요. 그래서 그때 기간에 북한에 없었던 게 확인이 되는데 어쨌든 검찰은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오는 게 제기가 되고 있는 게 이른바 이제 그 출입 그렇죠. 갑자기 그 예. 위조가 된 그 위조 논란을 빚고 있는 그 기록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조금 약간 설명이 길었는데요. 예. 정리를 좀 해주시죠. 허지영 예, 기자가. 좀 복잡하지만 조금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네. 그 검찰이 우리 말이 맞다. 유우성이 간첩임을 입증하겠다라면서 결정적인 뭔가 하나 이제 회심의 카드를 내는 게 바로 그게 그 중국 북한 출입경 기록인데. 예, 출입국 기록이죠. 네. 우리로 출입경 기록인데 그게 원래는 국정원이 유우성 씨한테 보여줬던 기록과 전혀 다른 뭐 포토샵으로 마치 이렇게 수정한 것처럼 깔끔하게 네네. 원래는 오류 상태가 굉장히 가득한 출입경 기록이었는데 그 오류 상태가 깔끔하게 정리된 채로 바뀐 채로 네네. 재판부에 제출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2심 재판부에 제출이 됐죠. 2심 재판부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래 오류 상태의 출입경 기록을 국정원은 발급받았었어요. 맞아요. 예. 그게 유우성 씨에게 실제로 그 수사받을 때 그걸 보여줬었는데 출입경 기록 원본을 보면 원본이란 건 유우성 씨가 직접 발급받았고 현재도 중국이 이게 원본이 맞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그걸 제가 지칭하는 건데요. 네네. 그거를 보면 유우성 씨는 2006년 5월 23일 그 문제에 예, 그 예.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제사 지내러 간 날 예.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간 걸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중국 쪽 입장에선 출이되는 거예요. 그렇죠. 출이죠. 예. 그리고 2006년 5월 27일 예. 이제 제사 다 끝내고 나서 다시 들어오니까. 중국으로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입으로 기록이 됩니다. 출입을 한 거죠. 출입이 된 거죠. 출입.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오류 상태가 기록이 2개가 더 추가됩니다. 뭔 소리냐면 네. 자 2006년 5월 27일 10시 24분 55초에 분명히 중국으로 나왔는데 네, 들어왔는데. 그런데 2006년 5월 27일 11시 16분 36초에 또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기록이 한 번 더 찍힙니다. 그게 이제 또 입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입 한 다음에 그다음 출이 나올 차례인데 출이 없어지고 그냥 입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북한으로 들어간 기록이 없고 중국으로 나온 기록만 하나가 또 추가된 거죠. 예. 이상하죠. 사람은 한 사람인데 두 번 그렇죠. 되는 거죠. 예. 예. 그러고 나서 또 오류 기록이 하나 더 나오는데 2006년 6월 10일 오후 3시 17분 22초에 예. 역시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예. 기록이 하나가 더 찍힙니다. 예. 예.
이상한 거죠. 그래서 출입이 돼야 되는데 출입의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오류투성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중국 당국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우성 씨에게도 그렇고 예. 저한테도 그랬는데 이거 원래 출입경 기록이란 게 오류가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무슨 중요 증거로 쓰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밝힙니다. 네. 이게 중국에 왜 이런 후진 시스템이 있는지 전 잘은 모르겠으나 예. 그들 스스로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오류가 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재판부의 증거로 채택될 리가 없죠. 그 재판 그런데 그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야죠. 어렵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상하게도 검찰이 새로 출입경 기록을 어쨌든 냅니다. 그게 이제 국정원에서 어떻게 받아와가지고 내게 된 거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10월 중순 작년 10월 중순에 재판부에 제출한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 아까 그 오류 상태에 출입입이 출입으로 깔끔하게 고쳐져서 나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화령시 공항국에서 삼합세관에서도 네. 오류를 인정했던 거는 출국, 입국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네. 그 출국, 입국 네. 이렇게 아기가 맞게 그러니까 이제 바뀐 이게 딱 이것만 이 아기가 맞게 이렇게 딱 맞춰진 그 출입경 기록을 보면 재판부가 딱 보기에 이거 뭐야 2006년 5월 27일 날 10시 24분에 나온 다음에 다시 북한에 들어간 적 없다고 유우성은 얘기했는데 가만 보니까 다시 1시간쯤 있다가 5월 27일 11시 16분에 또 들어가네. 그러다가 한 13일인가 여기 있다가 2006년 6월 10일 날 다시 또 중국으로 또 나오네. 이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2번 왔다 갔다 출입을 한 게 그렇죠. 이 뭔가 이상한 거죠. 유우성 씨 입장에서는. 그래서 법원이 볼 때는 유우성 씨의 주장이 자신은 한 번밖에 안 갔다 왔다고 하는데 출국과 입국 두 번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유우성의 주장을 완벽히 탄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우성 씨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내가 원본을 직접 받아오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동생 유가려 씨를 시켜서 직접 연길 씨인가요? 예, 그죠? 연길 씨 주공항국에서 실제로 중국이 보관하고 있는 원본 출입경 기록을 다시 떼옵니다. 그런데 검찰이 발급받았다는 그 기록과 전혀 달리 원래 오류 상태였던 그 기록이 그대로 지금도 보관 상태로 그대로 발급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중국 당국에는 여전히 그 유우성 씨의 그 출입국 기록은 출국, 입국. 다시 말해서 입으로 돼 있는 그 문서가 지금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아무래도 동생이나 저나 이제 그때 여러 명이 북한에 어머니 장례식 갔다가 같이 온 사람들 출입 기록을 처음에 제가 이렇게 뗐을 때 이게 오류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왜 오류가 났냐 하고 이거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뭐 출이 하나인데 입이 3개니까 그래서 해당 기관에 찾아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게 전산적인 오류라고 정식으로 공문을 발문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뭐 이제 그 같이 갔던 사람이 제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갔는데 다른 사람 것도 역시 그분들이 친척들이랑 같이 친척들도 같이 갔으니까 그 사람들 그 출입국 기록도 이거 떼보니까 역시 그것도 똑같고 그리고 그때 전산망적으로 뭐 다른 사람들 것도 해보니까 똑같이 오류가 났으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보게 되면 그 우리도 뭐 예를 들게 되면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게 되면 단순 비자를 받는데 그 단순 비자를 가지고 여러 번 갔다 올 수 있는 권한은 누구도 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갔다 올 수 없는 통행증인데 이게 막 오류가 막 3개, 4개씩 나니까 이건 한 번밖에 인정이 안 된다고 정식 공문을 중국에서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 공문을 발굴 받았습니다. 유우성 씨가 이제 받았는데 그걸 재판부에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재판부 근데 검찰은 막 계속 유우성이 거짓말하는 거다. 우리께 맞다 이렇게 하고 있고 유우성 씨 입장에선 저 사람들이 문서를 위조한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죠. 자, 이제 객관적인 언론 입장에선 양쪽 입장을 한번 취재를 해보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둘 다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렇죠. 누구 말이 사실인지.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취재를 좀 해봤었습니다. 그게 이제 12월 달에 제가 기사로 다 썼던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거를 사실 지금 뒤늦게 지난 금요일 날
그 민변에서 음.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힌 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관련한 검찰이 제출한 그 유성 씨의 이 출입국 기록 관련 문서는 위조된 것이다. 중국 당국이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주면서 이게 일파만파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 내용 우리 허재영 기자가 네. 작년 7월 달부터 꾸준히 취재를 해왔고 작년 12월 20일 날 한겨레 신문 토요판을 통해서 2개 지면을 걸쳐서 정말 상세하게 보도한 내용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중국에 다녀온 이야기를 이제부터 해드려야 됩니다. 2번 다녀왔죠. 네네. 네. 중국 출장을 이렇게 제가 이제 가겠다고 했을 때 이걸 흔쾌히 승낙해 주신 우리 최성진 팀장님 덕분에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에 다녀온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가서 봤더니 네. 유성 씨 얘기가 다 맞고 음, 검찰 쪽 얘기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 먼저 화룡시 공항국부터 일단 찾아갔어요. 예, 아 예. 이상하잖아요. 갔는데 일단 거기서 출입국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먼저 찾아갔는데 네네. 거기를 제가 딱 가봤더니 네. 문 앞에 팻말이 출입국 관리과가 아니고 네. 출입국 관리대대라고 써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검찰이 그 제출한 그 출입경 기록에 보면 화룡시 공항국 출입국 관리과 명의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 당연히 출입국 관리과가 있을 줄 알고 거길 갔어요. 그렇죠. 도장에 그렇게 찍혀 있으니까 해당 부서를 찾아가는 게 기본이죠, 기자로서. 갔는데 음. 없는 거예요. 관리대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거기 그 책임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분 이름이 진럼펑. 진럼펑. 예. 오, 중국 하시네요, 저. 저도 몇 번 왔다 갔다 네,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아니 어떻게 된 거냐? 니네 이거 진짜 이름이 뭐냐? 네. 우리 관리과라고 하는데 이거 문서를 제가 보여줬어요. 검찰이 네, 이거 네. 발급받아온 거를 보여줬대. 눈이 이제 땡그레지는 거죠, 이분이. 뭔 소리냐? 이거 도장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우린 출입국 관리 대대다. 이거 관리과라는 곳이 있지도 않는데 뭐 이런 도장이 다냐? 이거 누가 한 거냐? 그래서 제가 막 이거 한국 검찰이 여기서 발급받았다는데요. 이러니까 뭔 헛소리냐? 위조다. 너무 그러니까 막 이분이 짜증도 안 내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하니까 막 웃으면서 뭐 이런 게 다 있냐? 뭐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어이없다는 듯 웃으면서. 그렇죠. 여기서 일단 검찰의 이 서류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이제 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제 중국에 이제 들고 갔던 게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했던 화륜식 공항국 발급 명의의 회신 공문입니다. 네네. 이게 뭔 소리냐면 자꾸 이렇게 증거 다툼이 있으니까 네. 검찰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네. 화룡식 공항국으로부터 어떤 외교 공문서를 받아냅니다. 네. 네. 이 출입경 기록은 우리 화룡시 공항국이 발급한 공문이 맞습니다라는 확인 외교 공문을 심양 영사관을 통해서 팩스로 받아가지고 네. 재판부에 제출을 합니다. 네. 검찰이. 그래서 제가 그게 그것도 작년 12월 6일이었죠. 그걸 이제 재판부에 제출한 날이죠. 예, 그죠? 예, 예. 그거를 이제 들고 가서 보여줬어요. 예. 보여줘서 야 이거 공문이 야 니네가 화룡시 공항국 공문을 니네가 심양영사관에 보낸 게 이게 여기에 있는데 뭔 소리냐? 예. 보내니까 이 진럼펑 대장이 역시 또 황당해하는 겁니다. 예. 무슨 황당 시츄에이션이냐? 예, 우리는 역시 이런 거를 보낸 적도 없고 음. 심양영사관에 전화는 한 통 받았대요. 뭐 이런 거 좀 보내줄 수 있냐? 예, 예. 근데 우리는 거기에 그 발급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네. 못 보낸다 이렇게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외교 공문이 어디서 이건 갔다는 거냐? 그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2013년 11월 27일 날 검찰은 화룡시 공항국으로부터 이 기록 발급 사실을 확인해주는 네. 회신 공문을 심양영사관을 수신했다고, 통해서 받았다고 받은 거죠. 주장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그거는 주장을 해왔는데 허재영 기자가 확인을 직접 해보니까 뭔 소리냐? 저 또 황당해한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런 공문을 준 적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위조됐다고 저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랑 첫 번째가 그거지. 출입경 기록. 네네. 네. 두 번째가 그거를 발급해줬다는 확인 외교 공문. 출입경 기록 발급 사실을 확인해주는 외교 공문.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음. 일관되게 계속 황당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한테 네. 이게 뭔 소리냐? 이거 한국은 법도 없냐? 이거 위조범들 다 잡아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한테 진상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진상 조사를 뭐 할지 안 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네. 돌아왔죠, 중국에서 한국으로. 음. 그런데 진상 조사를 어떻게 한 건지 음. 바로 지난주에 그렇죠. 금요일이었죠. 네.
중국 정부가 바로 예. 한국의 이제 대사관을 통해서 한국 재판부에 이거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네. 우리 위조범 잡아야 되니까 니네가 수사 협조를 해달라. 이런 공문을 어마어마한 공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겁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면은 그 중국 당국이 이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는 위조라고 한 게 어떤 거냐면 그 유우성 씨는 한 차례 중국에서 북한을 다녀왔을 뿐인데 네. 다시 말해서 중국 기준으로 한 차례 출국했다가 입국한 사실밖에 없는데 네. 이제 그거는 중국에서 서류를 떼면은 오류 때문에 출국, 입국으로 나오죠. 네. 그렇죠. 입으로 나오는데 그거를 검찰이 제출한 거를 보면은 출국 한 번, 그 다음에 입국,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출국, 다시 한 번 입국 하게 으로 나오는 문서. 출처는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그거를 법원에 제출한 게 있는데 그 문서가 위조됐다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화룡시 공항국을 통해서 그 문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관계 확인서라고 할까? 네. 뭐 그런 공문, 것이 있었는데 네. 그것도 위조가 됐다. 그렇죠.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지금. 아니, 그게 사실이라면 예. 정말 이건 국가보안법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을 한 겁니다. 오히려 검찰이나 국정원이. 뭐 네. 국가보안법 위반에 공문서 위조에 지금 걸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네네. 말씀해 주시죠. 그 설명이 많이 길었죠. 하룡시에서는 예. 이 출입국을 기본은 발급할 권한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분이 예. 그 중국 그 지리에 대해서 잘 아는데 이거 네. 설명을 좀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왜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냐면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송파구에 살고 있습니다. 네네. 송파구에 살고 있는데 네. 송파구에서 뭐 구청에서 예를 들면 동사무에서 가서 저에 대한 걸 이제 뭐 이제 기록을 떼는 게 본래 절차가 맞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의 연길에 있는 자치주에 있는 그 기회에서 주공항국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정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만 출입기록을 뗄 수 있다고 법적으로 정해진 곳입니다. 거기 가서 출입기록을 떼야 되는데 거기서 뗀 것도 아니고 아예 거기서 멀리 떨어진 데 가가지고 관할도 아닌 관할 아닌데 전혀 상관없는 관할에 가서 출입기록을 떼왔다고 뭐 양천구나 막 이런 데 간 거예요. 네. 송파구 주민의 정보를 그러니까 떼기 위해서. 그걸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데 가서 그걸 떼왔는데 그 하룡시 그 공안에서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게 자기는 첫째는 이런 거 뗀 거 없다. 둘째는 자기는 발급 권한이 없다. 셋째는 자기는 출입국 관리과가 아니라 관리대대다. 제일 중요한 거는 출입국 기록을 관리하는 고상은 주공항국이라는 연길시 조선족 자치주 주공항국이라는 정해진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발급 받아야지 우리 일개 작은 이런 하룡시 작은 공항국에서 심양 영사관을 대상으로 외교부를 할 만한 그런 위치도 안 되고야 우리 누가 감히 이런 걸 네. 갖다가 할 수 있겠냐. 제가 그 진런번 대대장한테 그대로 들은 얘기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네. 왜 지금 화룡시가 발급 권한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이제 국경을 이제 왔다 갔다 한 게 그 삼합세관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가 예. 국경인데 거기가 저는 화룡시에 있을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막상 가 보니까 화룡시에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삼합세관이. 엄청 떨어져 있는. 엄청 뭐 차로 뭐 하여튼 뭐 1시간 이상 갑니다. 예. 용정시란 곳이 있어요. 중국에. 예. 거기 소재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우성 씨 말대로 연길 연길 자치주 거기 공안청인가 거길 가서 일단 그걸 발급 받아야 되는데 원칙이고 설사 거기가 아니더라도 네. 삼합세관에서 그 관리하는 용정시에 가서 뭔가 어쨌든 막 이거 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전혀 1시간이나 상관없는 떨어져 화룡시가 있는.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출입경 기록을 뗀다고 할지라도 삼합세관의 관할인 용정시 공항국을 찾아가서 뗀다면 모를까. 네. 1시간이나 떨어져 있는 화룡시에 가서 뗀 거는 지금 설명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이게 그하고 전혀 상관없는 검찰은 곳이라고. 아직도 재판부에다가 네. 삼합세관 관리소가 네. 용정시가 아니고 화룡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 벌어진 일 아니라고 그냥 막 얘기하는 거죠, 그냥. 아니, 그래도 그냥 구글에다가 예. 구글에다가 그냥 쳐보시면 바로 영어과 한글 같이 뜹니다. 네. 이 관할 구역이 이제 명백하게 나오거든요. 관할 구역이 어쨌든 구글 지도도 그렇고 제가 갔다 왔다니까요. 그 사실 용정시에 있어요. 당사자인 유우성 씨는 우울증이 생길 정도로 진짜 엄청나게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겪었고 그리고 그거를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취재해온 허지영 기자는 엄청나게 많은 기사를 썼고 중국 현지 출장도 2번이나 갔다 왔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기사를 굉장히 많이 쏟아냈는데 네. 이게 한 달 정도 지난
이제 지금 뒤늦게 이제 그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중국 정부가 그 유우성 씨 관련 문서가 위조된 것이 맞다라고 확인해 준 게 컸어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사실 사실 확인하는데 기본은 네. 검찰에서 제출한 그 저기 출입국 기록에 그 하룡시 공항국 관리 대대라는 도장 자체가 또 문제 있지만 그쵸, 그보다가 직인이 찍혔죠. 직인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지인이 예. 하룡시 공항국에서 이 출입 기록을 받아가지고 다시 하룡시 정부에 있는 공증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증서도 역시 중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저희 가족들이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는 문제는 지금 재판부에도 지금 제출 지금 돼 있는 그 공중 도장 보게 되게 되면 정식 예. 공중 도장하고 여기 그 검찰에서 제출한 그 받은 공중 도장이 서로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공중 정부 방식이 달라요. 예, 어떻게 공중 받아온 게. 방식도 다르고 공중 도장도 다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제 그 약식 공중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예. 근데 저희들 여기 한국에서 지금도 하룡시 공중처라가 전화를 하게 되면 인터넷 치게 되면 공중처 전화번호가 뜹니다. 예. 지금도 공중처라가 전화를 직접 물어보게 되면 공중처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정해진 도장이 한 가지밖에 없고요. 그리고 공중 양식이 규정에 맞게 다 정해져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 더 지켜 안 지킨 것도 있고 공중 도장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연길에 있는 조선족 자치주 법에 의해서 한글과 중국 글이 같이 표기하게 됐는데 검찰에서 제출한 도장은 중국 글자밖에 없고 예. 공중 그 도장 약간 그 형태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 눈으로 육안으로 봐도 다르거든요. 예. 그런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제기했는데 그에 대한 아직 해명이 안 나오고요. 아무리 국가기관이라고 해도 혹시 그 심양 영사관에서 온다고 해가지고 도장을 조금 빈약한 거 찍어주고 중국 사람이 가서 공중 받으면 제대로 받고 이런 공중받는 법은 아마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 그 국정원이나 검찰이 그동안 간첩 사건 많이 했었잖아요. 많이 발표하죠. 심심하면 한 번씩 많이 했었고 나오는데. 그 간첩 사건의 또 상당수는 무죄로 나와요, 그렇죠? 그 무죄로 나오는 이유가 이 증거가 불충분하고 또 증언에만 자백에만 의존해 갖고 기소를 하다 보니까 네. 자백은 당연히 이제 좀 강압적인 수사 방식에 의해서 네. 억지로 얻어내는 경우는 종종 있을 수 있겠으나 네. 법원 가면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무죄가 나오기도 하는데 네. 이번 사건이 저는 이 한국 간첩 사건의 한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수 있겠다. 어쨌든 중국에서 검찰이 제출한 이 증거까지 위조라고 확인을 해준 마당이니까 그렇죠. 기념비적 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검찰도 어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네. 긴급 브리핑을 가지면서 일단 증거 조작은 없었다. 네. 공식 외교 라인을 통해서 아까 그 출입경 기록 등 네. 그 문서들을 공식적으로 입수했다. 네. 이렇게 부인을 했거든요. 그 네. 부분은 그 허재영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재판부정에서 계속 해왔던 주장에 불과하고요. 네네. 그렇다면 공식 외교 라인을 통해 받았다면 그것을 네. 공식적으로 그걸 임무를 수행한 화룡시 공항국 직원이 있을 겁니다. 네네. 네. 그 직원의 이름을 밝히라는 겁니다. 음. 근데 못 밝힙니다. 네네. 네. 그거 어떻게 계속 믿습니까? 그리고 외교 공문이라는 건 말이죠. 네네. 물론 팩스로 처음에 받습니다. 시간이 급하면. 네네. 그런데 공문이란 건 원래 원본으로 외교 공문이란 건 음. 나중에 다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재판부에 원문을 제출하지 못해요. 어떻게 된 게 팩스 사본만 계속 제출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식으로 받았다면 왜 원본이 없습니까? 벌써 몇 개월이 흘렀습니까? 해명이 일단- 안 되는 거죠. 예, 일단 공식 외교 라인을 통해서 받았다고 하면서 네. 그 공식 외교 라인이 뭔지 어딘지 네. 공항국인지 아니면 외교부인지 네. 어딘지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저는 화룡시 공항국 가서 진런펑 대대장을 만나고 왔다고 저는 이름을 밝힐 수 있다고요. 누굴 만났는지. 실명을 지금 공개를 하고 있지 이례적으로. 네. 그런데 검찰은 그걸 못 밝히고 있습니다. 정작 화룡시 공항국에서도 우린 한 적이 없다 그러고 있는데. 예. 그래서 똑같은 얘기만 계속 검찰은 우리는 정말 공식 라인을 밟았어요라는 그 똑같은 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 정황상 봤을 때 그 음. 해명이 100% 믿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 위조된 문서는 도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위조를 한 건지 어디서 바뀌었는지 그 입이 출입으로 바뀐 경위 그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함부로 추측하기는 어렵고요. 네네. 일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란 단체가 민변? 있습니다. 예. 네, 거기 변호사님들의 이제
여러 의견들을 그냥 종합해 보면 이렇게 네네. 추정이 됩니다. 예. 일단은 원래 처음에 이거를 이제 검찰이 이거를 이제 선양 영사관을 통해서 이걸 받아내려고 했는데 처음에 중국 정부가 거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니까 네네. 국정원을 통해서 어떻게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받아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국정원에도 해외 요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국정원이 뭔가 비공식적으로 받긴 받았는데 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출입으로 좀 약간 이상하게 돼 있었죠. 그렇죠. 예. 출입으로 이상하게 바뀌어 있는 거를 이제 받아왔다 그러는데 어. 그 공안국에 사실 이제 중국 공안이 이게 썩 그렇게 투명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사실 뒷돈을 주면 네. 내부 문서 같은 거 사실 빼돌려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예, 이건 사실이에요. 예, 이건 뭐 공공연한 사실이고요, 사실은.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국정원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를 받아낸 게 있는 것 같은데 추정이 되는 게 뭐냐면 출입 상태에 예. 역시 오류 상태의 그 기록을 아마 빼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네네. 뭐 만들어서 내주진 않았을 테니까. 그렇죠. 새롭게. 그래서 어떤 문서 폼을 받은 거예요, 예. 처음에. 예. 그런데 이걸 재판부에 제출하자니 오류 상태이니까 이걸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이걸 포토샵으로 출입으로 고친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것이고요. 제가 약간 좀 상황극을 연출해 보면은 네, 이게 입으로 돼 있어. 네, 그럼 누가 보더라도 이상해. 이상하죠. 아니, 출국 기록은 없는데 입국 기록만 3번이 있으니까. 그럼 누군가 그 책임자는 이걸 보고 너 이거 뭐 어디서 이런 걸 갖고 왔어? 이랬겠죠. 네. 이걸 보고 이걸 법원이 이걸 증거로 인정을 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다시 받아와 이랬겠죠. 근데 다시 받아와도 똑같은 걸 자꾸 주니까 본인도 갑갑하니까. 그래서 좀 양심 고백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당사자는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한데 네. 당사자는 그 도대체 문서가 출입 본인의 이 출입국 기록이 그렇게 바뀌어 있는 거 누가 어떤 목적으로 발급을 해줬거나 아니면 위조를 했으면 누가 위조를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최초로 출입국 기록을 본 거는 수사기관에서 봤습니다. 예예. 그 제가 그 체포돼서 한 5일 만에인가 한 며칠 안 됐을 때 그 수사 단계에서 그 출입국을 보이더라고요, 저한테. 국정원 수사관이 예, 수사 어떤 거요? 그 네. 입으로 돼 있는 거요? 그걸 보이더라고요. 예, 예. 자, 봐라. 너 저기 북한 갔다 온 거 있지 않냐? 이게 6월 10일 날 입국으로 돼 있다가 가까이서 보니까 이제 출입으로 된 거예요. 처음에 그 이제 출입국 기록을 저한테 보이면서 6월 10일 날 들어온 기록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면서 중국으로 들어온 기록. 예, 북한에서 예, 중국으로. 그런 출입 기록이 있다 해서 내가 너무 황당했어요. 예, 예. 나는 북한에 간 적도 없는데 6월 10일 날은 나는 그때쯤에 수두로 앓고 있었고 몸이 굉장히 안 좋은데 임원의 집에 있었고 중국에 있는 예, 임원의 중국의 집. 임원의 집에 있었는데 뭐 내가 몸이 2개 아닌데 내가 어떻게 북한에 있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처음부터 부인을 했어요. 예, 예. 그러면서 출입 기록을 저한테 보이는 겁니다. 자, 봐라. 여기에 이런 게 있지 않냐? 예, 예. 저도 완곡히 계속 부인을 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잘못되거나 아니게 되면 이 출입 기록 자체가 내 게 아니다. 가까이서 조금 보니까 입으로 되는 겁니다. 이 출입 기록 봐라,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걸 한번 진상을 좀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도 뭐 수사하시던 분들도 예. 그 출입 기록에 대해서 약간 문제성이 있다고 인식을 하고 그 출입 기록을 다시 가지고 저한테 와서 추궁을 안 하시더라고요. 안 보일 때도 제가 안 간 건 안 간 거니까. 그리고 보이면서 또 역시 제가 그거 아닌 걸로 정확히 알리바이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때 문서 자체만 보더라도 좀 이상했고. 네, 그 수사 입국이 세 단계에서도 번이었으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그때 그 출입국 기록을 그 이후에는 다시 저한테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도 그게 좀 이상하다라는 거를 스스로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1심 재판할 때 예. 제가 판사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예. 이런 출입 기록을 저한테는 보인 적이 있다. 그 출입 기록을 봐도 저는 그 27일 날에 중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다시 북한 나가지 않은 걸 정확히 알리바이로 증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 와서 갑자기 그 북한에 가지도 않았는데 갔다 왔다는 기록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논란이 된 네. 거고요. 1심 때 그래서 변호인단이 검찰한테 야 이거 출입경 기록 있느냐 갖고 있지 않냐 내라. 그런데 검찰은 그런 거 있다는 거 들은 적이 없다.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뭐 뭔가 이렇게 이상한 식으로 얘기하면서 1심 때 제출을 안 해요. 예, 예. 네, 그러다가 2심 때
유우성 씨가 최초에 봤던 출입경 기록과는 전혀 다른 걸 결국 제출을 하는 겁니다. 다급해지니까 뭔가 내놓은 게 네. 위조로 밝혀진 거죠. 예, 저는 당당할 그쵸, 수밖에 중국 없는 정부가 게 위조라고 밝혔죠. 제가 혼자 갔다 온 게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이 갔다 왔고 음. 정확히 그 사람들 같이 중국에 돌아왔고 그 친척분들이 같이 중국에 있었고 네. 그리고 중국에서 또 아팠던 기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정확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꺼리낌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 다 드린 거고요. 네. 네. 예. 그 우성 씨 뭐 어떻습니까? 본인이 아무리 결백하다고 이런저런 증거들을 다 찾아서 제출을 해도 우리 국가기관은 끊임없이 뭔가 심지어 위조라고 이렇게 밝혀진 그런 문서들까지 제출하고 막 이러는데 한국이란 나라 어떻게 좀 보이십니까? 그래도 물론 뭐 참 저로서는 너무 감당하기 힘들고 너무 어려운 문제들도 솔직히 너무 고통스럽고 뭐 저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냥 한국에서 제가 자리를 잡고 서울시에서 일을 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고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또 봉사도 하면서 또 그 내가 옛날에 또 살아왔던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내 후배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조금이나마 내가 좀 그 멘토가 되고 그리고 그 내가 할 수 있는 봉사만큼은 하면서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여유도 조금 생겨서 동생을 데려올 마음이 생겼고요. 동생을 데려오고 나중에 아버지까지 모셔올 마음은 계획이었습니다. 참 요즘에 들어와서는 참 제 자신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참 내가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던가 내가 그렇게 했던 것들이 자꾸 힘들게만 느껴지고 참 하루하루 버티는 것 자체가 참 힘들다 참. 그래서 뭐 가족들도 너무 괴롭고 저도 너무 괴롭고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더 밝혀야 이게 진실이 밝혀질지 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했다고 자꾸 나오면 너무 황당스럽고 참 말로 뭘로 표현하기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족 이야기 나오니까 우성 씨 목소리가 갑자기 또 착하라하는데 네, 이분 이러다가 또 울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사건이 금요일 날부터 거의 예.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고 사실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까지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초유의 해외 사태. 언론들도 지금 막 취재에 나선 걸로 제가 지금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초유의 사태에 지금 본인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지금 중심에 서게 됐잖아요. 예, 지금 이 상황이 혹시 좀 무섭거나 겁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무섭기도 하고요, 겁나기도 하고 그냥 이 상황에서 어디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그냥 굴뚝 같고 솔직히 그냥 아무 사람도 없는 무인도 가서 혼자 가서 그냥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매일매일 그런 생각밖에 안 합니다. 사실은 사람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우성 씨가요 원래 대인 관계가 엄청나게 넓고요. 예. 예, 원래 탈북 그 대학생들 무슨 연합 회장도 하고 그랬어요. 예. 근데 그런 성격을 가진 분이 지금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건 좀 누군가는 안타까운데,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그 뭐 허재영 기자는 계속 취재를 하고 있고 또 저도 같은 팀에서 일하고 있는 기자로서 물론 지금 아직까지 재판은 진행 중이에요. 그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물론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또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또 청취자분들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저는 지금 가장 우성 씨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성 씨를 네. 꼭 편들어주고 우성 씨가 무죄라는 걸 같이 주장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네. 우리가 같이 이 사건 그냥 그 눈 똑바로 또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으면 이런 사실 이제 허재영 기자 같은 용기 있는 정의로운 기자가 취재를 해서 또 이런 엄청난 사건을 또 사실을 밝혀냈는데
뭔가 이게 허점들이 좀 많은 사건인 것 같거든요.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이 얘기 좀 꼭 하게 해주세요. 검찰한테 꼭 해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예, 예. 검찰이 이제 재판부가 이제 저를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하니까 예. 제가 화룡시 공항국을 갔다 온 유일한 이제 취재 기자이기 때문에 이제 객관적인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판사가 저를 채택하려고 하니까 검찰이 이제 의견서를 내는데 저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습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그건 전 지금 처음 듣는 얘긴데요. 뭐 그걸 뭐 제가 기사로 쓴 적은 없으니까요. 저 허재현 기자는 이쪽 그 편에 서 있어서 예. 그렇게 해서 취재하고 온 기자다. 그래서 이쪽 편을 뭐 들어줄 수 있는 뭐 일부러 그런 증언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그거는 식으로 기자에 대한 그 모욕인데요. 명예훼손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떠들면 제가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판사한테 그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그걸 다 입수했죠. 예. 봤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검찰에. 제가 중국에 간 것은요. 유성 씨에게 이로운 증거를 찾으러 간 것이 아니고요. 예. 유성 씨의 주장과 네. 검찰이 공소장에서 지금까지 제기해왔던 내용들 네네. 둘 중에 누구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러 갔던 겁니다. 예. 유성 씨가 뭐 부탁해서 간 것도 아니고요. 제가 스스로 기자적인 호기심으로 이거 뭔가 이상하다. 내가 한번 가서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다 싶어서 예. 가서 확인을 해 봤더니 어떡합니까? 유성 씨 말은 다 맞고 검찰이 써 있는 건 다 틀린 겁니다. 그러면 기자로서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립적인 입장에 서서 네. 기사를 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눈으로 확인된 것들을 팩트를 제가 전달해서 유성 씨 편에 서서 기사를 쓸 수밖에 없겠습니까? 저는 제 눈으로 확인한 것들이 유성 씨 쪽 주장들이 다 맞는 걸로 확인된 것들이 제가 취재가 되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런 기사를 쓴 것이지 유성 씨를 편들어주기 위해서 국정원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기사를 쓴 것이 절대 아닙니다. 허재원 기자의 말을 말씀드리고 한마디로 싶습니다. 간단히 줄이면 허재원 기자는 검찰의 편도 또 유우성 씨의 편도 아닌 오직 진실의 편이다. 뭐 그 말이네요. 취재 단계에서도 그렇고요. 네. 취재가 끝날 그 순간까지도 저는 늘 그렇게 서 있을 겁니다. 다만 제 기사가 어떤 식으로 읽히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독자의 몫인 거고요.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 검찰이 의견서를 통해서 허재현 기자에 대한 모욕한 발언은 그 사실 허재현 기자 개인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한겨레 전체에 대한 모욕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거는 방송 끝난 다음에 따로 한번 또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 유성 씨 오늘 나와주셨는데 어려운 그 마음 먹고 나와주셨는데 끝으로 한 말씀 청취자분들에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또 안타깝게 생각해주고 하니까 저는 진실이 꼭 밝혀지고 이라고 꼭 믿고 있습니다. 예. 힘내시고요. 예. 저희 또 한겨레 토요파den에서도 네. 허재현 기자 중심으로 열심히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달 28일에 제가 재판정에 출석을 하거든요. 증인으로요. 예, 참고인으로. 예, 참고인으로 이제 예. 다녀올 텐데 다녀와서 또 어떤 기사를 또 추가로 쓸 게 있으면 쓰면서 계속 어쨌든 주시해서 여러분께 계속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한겨레가 만드는 토요일의 특별한 팟캐스트 최성진 허재현의 토요팟은 오늘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지금 현재는 피고인인데요. 유우성 씨 모시고 지난 금요일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히게 만들었던 검찰의 이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서 논란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에는 이걸로 토요팟을 대신하고 다음 주에 또 풍성한 소식 가지고 또 청취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